구독, 좋아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밀려들었다. 겨울 끝자락의 냄새였다. 이제 정말 봄이 오겠네.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커피포트를 올렸다. 커피 향이 퍼질 때면 여전히 남편이 아침부터 지난해하며 웃을 것만 같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정숙에게 시간은 아무것도 덮지 못했다. 오히려 남편이 없는 하루하루가 더 선명해졌다. 식탁 맞은편 의자, 아직도 비워두었다.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정숙은 늘 하던 대로 오전 10시에 집을 나섰다. 근처 시장까지 가는 길엔 늘 같은 풍경이 있었다. 오래된 빵집, 국화가 걸린 꽃집, 그리고 그 꽃집 주인 미영이의 인사. 정숙 씨, 오늘은 분홍색 장미 어때요? 아니요, 그냥 흰 국화요. 또요? 이제는 좀 밝은 걸 사요, 봄이잖아요. 정숙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아직은 국화가 편해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그녀는 흰 국화를 들고 장례식장에 있었다. 그 이후로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꽃을 사다 제단에 올렸다. 습관 같고 의식 같았다. 그렇게라도 남편을 붙잡고 있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비는 차가웠다. 정숙은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젖은 옷을 벗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나 오늘도 국화 샀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문득 시선이 책상 서랍 쪽으로 갔다. 언젠가 남편이 쓰던 낡은 필통, 그리고 봉투 몇 장이 들어있던 서랍이었다. 정숙은 이유 모를 끌림에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정숙에게 그렇게 단정하게 적힌 글씨, 남편의 글씨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봉투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리고 봉인된 흔적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전해주지 못한 채 세월 속에 묻혀있던 듯했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편지를 쳐다보기만 했다.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을 땐 내가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손등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게 많았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요즘 들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게 아닐까? 늘 웃던 너한테 내가 미안했어. 글씨는 조금 삐뚤어져 있었지만 분명 남편의 손길이었다.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왜 이제야 보게 되는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편지를 펼쳤다. 낡은 종이에서 나는 잉크 냄새가 남편의 채취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매번 읽을 때마다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은 미안함, 어느 날은 사랑, 또 어느 날은 부탁. 며칠 뒤 정숙은 남편의 편지 속 마지막 문장에 시선을 멈췄다. 정수가 내가 없더라도 너는 꼭 다시 꽃을 피워야 해. 국화도 좋지만 언젠가 장미를 꽂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 문장을 보고 정숙은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 다른 꽃을 올려보았다. 작은 분홍 장미 한 송이. 그날 방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그 웃음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예전처럼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지 않았다. 그 대신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작은 노란 꽃이었다. 정숙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꿈이 생생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기운이 완연했다. 꽃을 피우라. 그 말이 이 말이었나 봐.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며칠 후 정숙은 꽃집 미영에게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자 향긋한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오늘은 어떤 꽃 찾으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분홍 장미 5송이 주세요. 미영은 놀란 듯 웃었다. 이제야 봄이 오네요. 꽃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스스로에게 낯선 기분을 느꼈다. 마치 오랜 어둠 속을 걷다가 누군가 손을 잡아준 느낌이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사진 앞에 장미를 꽂았다. 여보, 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오후 딸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괜찮아? 응, 이제 좀 괜찮아졌어.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사실 그 편지 내가 찾았어. 아빠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정리하다가 봤거든. 근데 엄마가 울까봐 못 드렸어.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듯했다. 그래, 고맙다, 혜진아. 그 덕분에 이제야 읽었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걱정했던 사람. 그 편지 한 장이 어쩌면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일들을 다시 시작했다. 매일 산책을 나가고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다. 이웃과의 인사도 다시 늘었다. 정숙 씨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웃으며 답했다. 글쎄요, 편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늦게 온 편지요.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문득 서랍 속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이번엔 남편의 글씨가 아니라 자신의 글씨였다. 열지 않은 편지 2015년 3월. 그녀가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 써두고 결국 전하지 못한 편지였다. 정숙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여보, 당신이 없는 세상이란 게 상상이 안 돼.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먼저 가게 되더라도 당신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함께한 봄날을 잊지 말고. 편지를 덮은 순간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 눈물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숙은 그날 밤 남편의 편지와 자신의 편지를 함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두 장의 종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악보를 보는 듯했다. 다시 한번 그가 곁에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창가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처음엔 울다가 나중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에게 답장을 쓸게요. 그녀는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그대가 내게 남긴 말들 다 마음에 심었어요. 이제 나는 그 씨앗들이 자라나는 걸 보고 싶어요.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꽃들을 돌볼게요. 그래서 당신이 떠나도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해요. 글을 마친 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눈이 녹고 있었다.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슬픔을 천천히 녹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올 봄에는 남편이 늘 가고 싶다고 말하던 바닷가로 가보기로. 며칠 뒤 정숙은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남편의 편지와 자신의 답장을 함께 품에 넣은 채였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자 창문 너머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게 인사했다. 다녀올게요. 버스는 오래된 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다. 남편과 함께 갔던 바닷가까지는 3시간 거리였다. 창가에 햇살이 비쳤고 도로 옆에 들판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갔던 그때의 봄을 떠올렸다. 당신은 늘 앞장서서 걸었지. 나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당신의 어깨만 바라봤어. 그땐 그게 행복이었는데. 정숙은 눈을 감았다. 버스의 흔들림이 마치 그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모래 위엔 아이들이 발자국을 남기며 뛰어다녔다. 정숙은 그 사이로 천천히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남편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정수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너는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울지 말아줘.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이 지금은 파도 소리와 섞여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잠시 뒤 그녀는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 남편의 편지와 함께 모래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 위를 살짝 눌렀다. 당신이 보고 있겠죠? 이젠 나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다. 2장의 종이가 서서히 흔들리며 모래 위를 스쳤다. 정숙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커피를 시켰다. 창밖으로는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몇 줄을 썼다. 오늘 나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켰다. 그의 편지처럼 나도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야 당신이 남긴 말의 뜻을 알아요. 그 순간 햇살이 창을 비추며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 따스함이 꼭 그의 손길 같았다. 며칠 후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꽃병에 꽂힌 분홍 장미는 여전히 싱그러웠다. 그녀는 새 노트를 펼치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나의 이야기를 써볼까? 그녀는 첫 문장을 적었다. 그날 나는 남편의 편지에서 나 자신을 다시 만났다. 그 문장을 적은 뒤 그녀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다.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 그리고 홀로 보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그녀 안에서 잔잔히 녹아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숙은 창문을 열었다. 빗소리 사이로 새싹 내음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당신이 말하던 그 꽃 이제 곧 피겠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둡지만 마음은 밝았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평안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편지를 읽듯 자신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나는 오래전 우리가 나누던
작은 약속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던 우리의 목소리가 기억 안에서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남겨둔 시간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꽃을 가꾸고 이웃과 더 자주 마주하며 책장을 넘기며 천천히 하루를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는 내게 용기와 평안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이제 내 삶 속에서 천천히 싹을 틔웁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날이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는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